자, 세포는 먼저 세포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포막. 좀 크게 그릴게. 막으로 둘러싸여야 바깥하고 구분이 되는 거야. 제가 막은 약간 이렇게 둥근식으로 표현했어요. 세포막.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 이렇게 각진 세포벽이 있어. 세포벽을 요 색깔로 할게요. 각지게 이렇게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이 있고요. 이렇게 각졌어요. 식물세포, 동물세포는 한꺼번에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식물세포라고 보시면 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포에서 중요한 게 바로 핵이야. 핵. 핵이 굉장히 크거든요. 핵은 사실 구멍도 있어요. 실제 제가 이제 동그랗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원이 아니라 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서 어떻게 존재하냐면 핵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 이렇게 구멍. 이렇게 구멍이 돼 있고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 구야.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된 무슨 뭐 막 구조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몰라도 돼.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구조도 있구나 하면 되고. 자, 하나하나 좀 써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세포막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세포막. 핵이 중요하니까 핵부터 할까요? 핵. 자, 핵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핵은 세포 소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세포 소기관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작은 기관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핵이 가장 큰 세포 소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이 부피로 보면. 물론 이제 세포막은 이게 제일 크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 안에 있는 물질을 빼면은 사실 별게 없죠. 근데 핵은 이 구의 형태로 보면 구를 쫙 펼치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막을 제외하고 이 바깥쪽을 제외하고는 이 안쪽에서 제일 큰 건 핵이야. 얘는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아주 중추적인 곳이에요.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는 거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야.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 이 유전 물질이 바로 DNA예요. DNA. 요거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DNA가 있어야만 우리 생명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걸 못 만들면 세포가 죽어.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포막이 있어. 핵을 가장 바깥쪽에 있는데 세포막은 얇은 막이거든요. 근데 물질 출입을 조절해. 물질의 출입을 조절합니다. 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필요한 물질도 있고 필요 없는 물질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몸에 산소는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산화탄소는 내보내야 돼. 그런 걸 다 조절하는 게 세포막이야. 또 포도당, 뭐 아미노산 이런 영양소는 들어와야 되고 영양소가 아닌 찌꺼기들은 또 내보내야 되고 이런 걸 조절하는 게 세포막이야. 단순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얘는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단순하게 그리면 자 여기다 단순하게 그리면 이렇게 꾸불꾸불한 구조로 안쪽이 꾸불꾸불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커팅한 거야. 실제로는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이 안쪽 속까지 본 건데 바깥쪽에 이렇게 돼 있고 안쪽에 이렇게 꾸불꾸불한 이게 다 막이거든요.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이것도 막이고 이것도 안쪽도 막이야. 얘가 마이토콘드리아야. 이름이 조금 어렵죠? 마이토콘드리아. 옛날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제 정확한 발음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마이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쓰거든요. 옛날 미토콘드리아라고 책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대학 가면 다 마이토콘드리아로 교수님들이 불러요. 이 발음이 더 좋아. 자, 얘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E는 에너지예요, 여러분들.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야. 선생님이 말하고 선생님이 움직이고 선생님의 체온이 막 조절되고 하는 건 얘가 만들어낸 에너지 때문이야. 이 에너지는 어떤 과정에서 나오냐면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에서 나와.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이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마이토콘드리아인데 마이토콘드리아는 어떤 영양소를 분해를 해. 포도당 같은 영양소를 분해해. 우리가 밥 먹으면 이게 포도당이 돼요. 밥을 먹으면 밥은 녹말로 되는데 이걸 자르다 보면 포도당이 되거든요. 이거를 분해해. 산소를 붙여서 분해해.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 그리고 포도당은 뭐가 되냐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돼요. CO2는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면서 얘네는 몸 밖으로 내보내고 이 에너지는 우리 몸이 쓰는 거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이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자, 그 다음에 엽록체가 있어요. 엽록체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광합성 하는 거 들어봤죠? 엽록체는 마이토콘드리아보다 좀 커요. 바깥쪽에 막이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막이 있어. 그리고 그 내부에는 마치 동전을 쌓은 듯한 구조가 이렇게 있거든요. 동전 쌓듯이 이렇게 돼 있어. 동전 쌓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실제로 이것도 커팅해서 본 거야. 사실 찰떡 그 초코파이처럼 생겼는데 찰떡파이도 이렇게 초콜릿으로 코팅돼 있으니까 안쪽이 뭐가 뭔지 모르잖아. 이걸 잘라서 보는 구조예요. 멀리서 보면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이 그려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다 엽록체야, 여러분들. 엽록체는 대부분 초록색으로 그려주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 볼 때는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모양을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엽록체 조금 이따 얘기할게. 자, 그리고 물주머니가 있어. 물주머니가 바로 이 액포인데 이렇게 커다란 물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액포입니다. 액포. 자, 액포라는 것도 있다. 액포는 주로 식물세포에서 발달하고요. 물주머니, 물이나 색소, 노폐물 이런 거 그리고 당분 이런 걸 저장을 하는데 이게 주로 식물세포에만 있다라고 했잖아요. 식물은 오줌 싸요, 안 싸요? 식물 오줌 안 쌉니다. 식물 오줌 싸는 거 봤어? 선생님 저 소나무 오줌 싸고 있어요. 이런 거 봤어? 못 봤잖아. 오줌을 못 싸잖아요. 노폐물을 못 내보내잖아. 그래서 여기다 저장을 해요. 근데 식물은 더러운 걸 내보내지 않아. 노폐물이라고 했는데 이 노폐물이 사실은 색소나 물, 당분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달달한 물이 들어있어. 얘는 식물이 늙으면 늙을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얘가 좀 커지는 경향성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과일 있잖아. 잘 익은 복숭아 같은 거 있잖아요. 물렁물렁한 복숭아를 이렇게 한 입 베물면 하면 막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 그게 바로 그 액포의 물인 거야. 그 달달한 물이 이 액포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도 너무 오랫동안 매달리면 감이 막 물러서 터질 때가 있어. 너무 익으면. 얘가 너무 커져서 그래. 얘가 막 핵보다 더 커질 때도 있어. 엄청나게 커질 때도 있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핵하고 세포막 사이에 있는 요 공간. 근데 여기 세포 소기관들도 다 포함해. 이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이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세포질. 세포질은 핵과 세포막 사이에 물질이기도 하고요. 여기 세포 소기관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나 엽록체도 세포질에 포함이 돼요. 핵하고 세포막 사이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세포질이니까. 이해되죠? 얘는 이 안에 이제 대부분 물로 채워져 있긴 해요. 세포질은. 예, 물로 채워져 있긴 하지만 이런 세포 소기관들도 채워져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제 빨간색으로 쓸게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첫 번째 엽록체인데 왜 중요하냐면 광합성 하는 것이에요. 광합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광합성은 양분을 합성한다는 거야. 빛을 가지고 양분을 합성한다. 양분을 합성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양분을 합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 이 양분에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이 양분을 미토콘드리아가 가져가면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야.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빛에너지를 몸속에 있는 화학에너지로 저장하는 유일한 화학에너지가 양분이에요.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만드는 게 바로 광합성인데 이거는 오직 엽록체가 있는 식물만 할 수 있어. 정확하게 말하면 식물뿐만 아니라 뭐 일부 세균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걔네들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식물만이 거의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 딱딱한 부분, 여기 세포벽이거든요. 세포벽인데 세포벽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켜줘. 딱딱하잖아.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켜주고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네 둘은 오직 식물세포에만 있습니다. 동물세포에는 절대로 없어.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액포는 주로 식물세포에 들어있어. 주로 식물세포에 들어있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액포는 잘 발달하지 않은 액포는 일부 하등한 생물, 동물에도 있어요. 유글레나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가서 얘기할 텐데 단세포 생물인 유글레나 같은 경우는 동물이거든요. 걔는. 근데 액포가 있어. 사람 같은 고등한 생물, 고등한 동물은 하나도 없어. 액포가. 식물에는 다 있어. 액포가. 동물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식물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하등한 일부 동물에도 있기 때문에. 됐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식물세포에만 있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식물세포를 그려놓은 거지만 식물세포, 동물세포 같이 그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엽록체 세포벽은 오직 식물에만 있다는 점을 이거를 통해서 식물세포인지 동물세포인지 세포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야. 식물세포, 동물세포. 물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뭐 다른 세포도 있어요. 핵이 없는 세포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이 두 가지로 식물세포인지 동물세포인지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그려보면서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